근데 우리 이게 자아는 휴식을 하는데요. 우리 초자아는 절대로 100% 잠드는 법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신분석 TV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여중생이 이제 기면증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학교에서 너무 심하게 준다고 기면증을 의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면증을 알게 되어서 질문해봅니다. 저는 중3 여학생이고요. 기면증 초기 증상이 의심돼서 질문합니다. 우선 저는 심각하게 졸아요. 학교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수업 듣다가 한참 뒤 깨보면 교과서에 침범벅이 돼서 자고 있어요. 깨기도 힘들어요. 1교시 중간에 자서 쉬는 시간 지나고 2교시 수업까지 자고 또 자고, 가끔은 엎드린 자세에서 가위에도 눌려요. 자주요. 체육 시간은 잠들지 않아도 햇빛 들어오는 데 있으면 나른해지면서 또 꾸벅 졸아요. 학원에서도 졸고 있고요. 미치겠어요. 부모님은 의지 부족과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어요. 저도 처음엔 잠이 좀 많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심각해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저 깨우는 걸 포기한 것 같아요. 왜 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찍 자보려 하는데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요. 너무 졸려서 점심도 안 먹고 잔 적이 있어요. 제가 못 자도 밤에 4시간에서 6시간은 자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거의 점심시간 빼고 다 자는 것 같아요. 기면증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제가 자는 건 다른 애들과 다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네,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요, 기면증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왜냐? 이런 현상을 봤을 때요, 정신작용이 있을 거아니에요. 기면증에도 그에 해당하는 정신작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정신작용들은 관찰이 되지 않고 계속 잠을 잔다는 거예요. 가위에 눌리는 건 누구나 눌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잠 안 자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특히나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의지 부족은 아니에요. 의지 부족은 아닌데 체력적인 요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좋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남자애들 학교에도 보면 잠에 대범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과로 상태가 되었다거나 어떤 이유로 피로가 심각하게 누적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쉰다고 될 문제도 아닐 겁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좀 있어야 돼요. 체력 관리요. 그렇다면 체력을 깎아먹는 행동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제가 이 앞 영상에서 계속 조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멍 때리고 공부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자위를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이 자위 행위를 통해서 체력이 많이 빠져요. 이건 남녀 공통이라고 했었어요. 즉 여기에서 이 학생의 경우에 다른 가설을 세워본다면 자위 행위가 좀 심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체력이 빨리 빠져요. 체력이 빨리 빠지면서 과로 상태에 접어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과로 상태에 접어 들어가게 되면 이 강제로 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기면증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면증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다, 혹은 내 행동에서 효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병을 끌고 들어옵니다. 집중 안 된다 하면 조용한 ADHD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병을 앞에 내세우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난 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기면증이 밤에 충분히 자고 낮에 이유 없이 졸리는 거, 이게 기면증이 아닙니다. 기면증이라고 할 때는요, 대표적인 증상은 탄력발작이라는 게 등장하죠. 탄력발작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또 밤에 잠들 때 환각도 본다고 해요. 저도 직접적으로 기면증을 분석한 경험은 없는데요, 기면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들의 임상을 보고 저도 이제 관찰을 한 것이 있죠. 그에 따른 정신작용을 유추할 수는 있으니까요.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요, 이 기면에 들어갈 때요, 우리 자아가 일종의 유사체면 상태에 들어가요. 이거는 이 인면에 들어갈 때 환각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유사체면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 순간에 이 주체의 거대한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욕망이 이때 꿈처럼 이제 살짝 올라와요. 올라오면 초자아가 이 욕망을 보잖아요. 꿈에서 이 욕망을 바로 처벌을 해버리는데, 의식 상태에서 이걸 보고 바로 처벌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초자아로 인한 처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위 눌리는 것도요,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 주체의 거대한 욕망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게 자아는 휴식을 하는데요, 우리 초자아는 절대로 100% 잠드는 법이 없어요. 계속 자아 안에서 이제 꿈 내용이 돌고 있어서 이 꿈 관찰을 해요. 거대한 욕망이 갑자기 탁 튀어나오죠. 그럼 초자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즉각 쳐버려버려요. 그때 눌리는 가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거대한 욕망이 그냥 길을 가다가 유체면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때 욕망이 탁 튀어 올라와서 그걸 이제 의식 상태에서 초자가 바로 이걸 처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가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해버리면 자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아는 완전 찌그러져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탄력발작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질문자분에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잠에 들어갈 때 등장하는 환각 문제, 이때도 이제 유사체면 상태에 들어가면서 등장하는 환각이에요. 이런 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 체력 문제가 가장 유력합니다. 체력 고갈이 심해지면서 빠지는 잠이에요. 이건 기면증이 아닙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되는 행동을 자기가 좀 알고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행동을 지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을 먼저 꺼내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특혜를 받아도 이건 내 병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나에게 주어진 질서에서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뭐 어떤 방식이든 치료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치료의 대원칙이 뭐냐면 나에게 뭐 어떤 처방이 있거나 내가 뭔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괴로워도 그것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치료의 대원칙이에요. 성적 쾌감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자위를 하고 싶다. 이게 나중에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힘들고 괴로워도 이걸 지켜야 돼요. 이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 질서를 지키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병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컨디셔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컨디셔닝 프로그램이 처방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생활 관리를 위해서 이런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컨디셔닝을 하다가도 어떤 질서가 정해지잖아요. 이 생활에 있어서 질서 정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질서를 정하지 못하고 이 질서에 갇혀있는 느낌이 너무 답답해서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했던 처방들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증상 쪽으로 확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이게 본격적인 분석 과정이나 상담 과정에서 이런 태도가 나타나면 그것은 치료 저항으로 등장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의 체력 문제가 회복되고 나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뭐 탄력 발작 같은 것이 등장한다. 인면중 감각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때는 기면증을 좀 의심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 본인의 체력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면증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면증 진단을 하려면 뭐 수면 다운 검사 같은 것부터 받아보고 그러면 이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냥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차라리 이제 자기 행동에서 어떤 체력을 깎아먹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교정하면서 바꿔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